앞서 전해드렸듯이 어제 구원파의 근거지 안성금수원에 검찰이 영장 3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유병언 전 회장도 그 아들 유대균 씨도 찾을 수가 없었죠. 세월호 불법 증축과 부실 운영에 관한 핵심 용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찾아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벌써 한 달째 숨바꼭질 중입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종교 전문가죠.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 지금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이 구원파들이 문을 열어준 것 이것부터 좀 의외였습니다. 네네. 예, 사실 구원파 신도들 순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내부적인 조건의 변화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대응이 준비가 됐다거나 유병언 씨의 거취와 관련해갖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됐거나 어떤 그런 이유들이 외부로 그 금수원 수색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유 회장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빠져나간 건가요? 금수원에서? 저는 빠져나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이 계속 주변을 지키고 있었는데도요? 금수원의 그 지형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 마음만 먹었으면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네. 추측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병언 씨가 구원파에서 유병언 씨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그가 금수원에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아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금수원 주변 혹시라도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금수원의 지형 조건을 고려할 때 인근에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적인 걸 고려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집처럼 특정한 문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굉장히 노출되어진 지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초기에 인근에 있는 어떤 산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첩보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있었어요. 했는데요. 아마 그런 그 판단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근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네네. 예. 그 금수원을 가능하면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뭐 이런 심리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금수원은 구원파의 종교적인 성지거든요. 성지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종교적으로 바라보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모는 구원파고 구원파는 곧 세모이고 유병언 씨는 기업가이면서도 절대적인 종교 지도자이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가 그의 권위에 손상이 될 수 있는 종교적인 성지를 몰래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반 기업가들이 기업적인 문제로 피신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유 씨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를 어떤 종교를 빙자한 비리 기업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망설였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원파 성지라고 불리는 금수원에서 그리고 그를 모든 것을 바치고 순교라는 얘기까지 언급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의 신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옳았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았겠지만 지금은 피신을 한 상태. 이것은 스스로 비리 기업인임을 자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습을 드러낼까요? 뭐 검찰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언 씨가 모습을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하는 가능성의 문제는 가능성 문제보다는 그가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까 그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자진 출두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유병언 씨로도 출두 여부보다는 이미 출두 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출두의 명분이나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전에 그가 그 검찰에 소환되던 그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뭐 종교인으로서도
또 기업인으로서도 아마 굉장히 노출하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출두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명분, 방법들을 굉장히 조금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구원파의 반응이나 혹은 대응 전략들을 고려할 때 그 출두 시기가 적어도 가까이 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와 있을 것이다. 지금 출두에 빠르면은 뭐 주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말도 가능할 것이다. 유병헌 씨가 그 출두를 앞두고 법률적인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가 이전에 보험을 들어놓았던 정재계의 그의 장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그 역할 요청을 한 것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에는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병헌 씨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유병헌 씨가 요청할 수 있는 지원 사격을 이 유병헌 씨의 장학생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요청하고 그 역할 분담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것의 어떤 결과로서 금수원 수색을 그 받아들이고 또 금수원을 언론에 그 노출하고 했던 것이 어느 정도 그러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특별히 이제 주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한 이슈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보통 주말이 그렇죠. 지금 말씀을 쭉 듣는 중에 제가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정재계에 드러났던 보험용 인물들이 있을 거다. 그들과 함께 뭔가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특별히 오대양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축소나 은폐 과정을 보게 되면은 공권력이나 혹은 그 정권 차원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50억 골프채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아니다라고 오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유병헌 씨의 그 이전의 행보나 혹은 구원파 관련 세모가 지속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나 예전에 그렇게 도산했던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나 종교적으로도 정통성이 부재한 구원파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경제력의 확보와 혹은 정치권의 도움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이미 유병헌 씨가 출두를 앞두고 그러한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유 씨를 지원 사격하거나 그 하는 사람들의 등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되어진 커넥션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다른 본질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불법 증축과 부실 운영에 관한 부분들 신속하게 조사가 돼야 될 거고요. 유병헌 씨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나타나야 될 겁니다.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점 분명히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 전문가세요. 부산 장신대 탁질 교수였습니다.